아이들한테도 경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돈의 50% 이상 평생 가져가야 하는 습관 네. 같아서 사교육 따로 시키시는 게 사교육비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 돈으로 애 주식을 사줘야겠다. 성적의 변화는 없어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모든 면이. 진짜요? 오늘은 월급 170만 원에서 5년 만에 순자산 20억을 만드신 리치맘 라이프 그린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 나눠볼게요. 평범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나왔어요. 20대에는 이제 교사로 일하시고 30대에는 경제적 자유를 이뤄가지고 퇴사를 하시고 보통 교사라고 하면은 되게 부러워하는 직종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다가 퇴사하게 되셨어요?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됐거든요. 첫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이 되게 적더라고요. 세금 다 떼고 한 170만 원? 근데 교사는 또 투자 못 하잖아요. 뭐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렇게 네. 책 쓰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제약이 네. 있죠.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근무 환경이었어요. 학교 그 수업하는 것만 다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 이제 교무실에 돌아와서 네.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일이. 그러면 지금 평범한 사람이 알려주는 그런 편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투자로 이렇게 순자산이 20억이나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전세를 살았으니까 아이도 낳고 하니까 내 집이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또 내 집을 하나 샀는데 1년 좀 넘어서 5천만 원이 오르더라고요. 네. 부동산 투자부터 해서 미국 주식, 국내 주식 투자까지 이렇게 좀 확장을 시켰어요, 분야를. 그러면은 처음에 시드를 어떻게 아끼시고 모으셨어요? 우리가 맞벌이를 하든 육아를 하든 되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투자를 하려면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시간, 돈, 체력 그런 게 다 남게 되거든요. 저는 큰 손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셨는지 예로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목표 저축액을 그냥 먼저 정했어요. 아이 없을 때 기준으로는 우리가 벌면 한 50% 이상은 그냥 무조건 저축을 하자. 네. 월급을 받으면은 무조건 다른 계좌 그거 먼저 이체를 하는 거예요. 자동 이체되고. 네. 그러면 이제 월급에서 남는 게 50%잖아요. 네. 한 달 생활비도 해야 되고 뭐 여행을 간다든지 강의를 수강을 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소비할 때도 체크카드 그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매월 반복되는 생활비 있잖아요. 네. 체크카드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 생활비를 100만 원을 목표로 했으면 그 네. 100을 다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일주일이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 단위로 입금을 했어요. 만약에 4일 됐는데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후로는 이제 안 써요? 네. 그리고 지출을 항목별로 나눠 놓는 거. 지출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고정 지출, 변동 지출, 계절 지출. 이렇게 세 가지. 뭐야? 여행 같은 거. 나 네. 계절별로 옷 사는 거. 맞아요. 계절별로 옷을 2개, 3개 세트 그거밖에 없어요. 입는 게. 저는 옷을 아예 안 사고 입는 옷을 계속 입는 것도 저는 괜찮거든요. 이게 저는 너무 오히려 그래요. 좋은 게 시간도 절약돼요. 너무 맞아, 편하죠? 시간은 절약돼, 진짜. 아까도 옷 입고 어. 빨아가지고 다시 그대로 다시 맞아요. 입고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집도 깔끔하고 들어보니까 진짜 그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 자체가 돈을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라 시간이나 진짜 체력까지 네. 아낄 수가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을 아껴야지 이러면 하기 싫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아니고 돈뿐만 아니고 진짜 집안일도 줄고 시간이 많이 생기고 지금 어쨌든 이런 절약이나 저축이나 투자 이런 건 진짜 실행력의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높은 수입을 기대를 하고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포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꾸준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을까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이렇게 네. 조급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유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조급함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노우볼 효과, 복리 효과를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 눈덩이가 약간 작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굴리면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거든요. 네. 그만큼 자산이라는 거는 계속 오랫동안 그 투자를 유지를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좋은 자산을 계속 조금씩 적립식 투자식으로 모아가면은 복리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워킹맘도 해보시고 전업맘도 해보시고 각각 추천할 만한 꿀팁 다른- 같은 게 있을까요? 워킹맘한테는 전자책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일하는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A부터 Z까지 소소한 거를 다 풀어서 전자책을 만들면 그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전자책을 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업주부는 제가 그 블로그를 추천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책 독서한 거 리뷰를 올려도 되고 육아용품 리뷰를 올려도 되고 자기 일상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상위 노출 네. 하는 그 키워드를 잡아서 포스팅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네. 그 광고 수입 아니면은 체험단을 전문적으로 뭐 육아용품 네. 계속 체험하고 네. 맛집을 계속 체험한다든지 네. 그런 체험단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지식을 전달하면서 뭐 지식을 계속 주다 보면 뭐 조그만 소모임을 또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좀 반응이 괜찮으면 유료화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도 경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아이들도 용돈을 주거든요. 첫 번째, 용돈의 50% 이상 저축하기. 왜냐면 이거는 진짜 평생 가져가야 하는 습관 네. 같아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소득이 네. 세 가지가 있다. 노동소득, 투자소득, 사업소득. 근데 너희가 회사에 가서 벌면 소득이 제일 적다. 결국은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많이 심어줘요. 사교육 같은 거는 따로 시키시는 게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가니까 이제 네.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사교육비가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1년 그렇게 하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사교육비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차라리 다 정리를 하고 이 돈으로 애 주식을 사줘야겠다. 진짜 학원을 이제 거의 다 끊고 주식을 사줬어요, 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적에 변화는 없어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모든 면이. 진짜요? 저희 아이들은 학교 후에 시간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종이 접기 하고요. 그림 그리고 독서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저는 장점이라고 너무 생각해요. 중요한 네. 말이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공부에 대한 사교육 많이 줄여줘야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거를 찾을 시간이 있거든요. 적극 추천합니다. 사교육을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좀 여성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문제가요. 노인 자살률. 그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 1위예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맞아요. 풍족하게 있으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특히 여성이 더 문제인 이유는 남자보다 8, 9년 오래 살아요. 만약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아파요? 그 간병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남편이 먼저 죽어요. 혼자 남았는데 이제 여자도 아프겠죠? 좋은 실버타운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더 노후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내가 저금해가지고 노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ETF. 특히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QQ, S&P 500에 투자하는 스파이, 부, 테슬라가 포함된 그 네. 전기차 ETF가 있어요. 메타버스 ETF, 게임 ETF. 그래서 그거를 사교육비 아낀 돈으로 한 달에 다만 몇만 원이어도 네. 그 주식을 사 모아가면 우리 실버타운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오늘 긴 얘기를 나눠주셨으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도 개설을 하셨대요. 그쪽에 가서 보세요. 저는 평소에 결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육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생각할 시간도 없었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깨어있는 교육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네. 이렇게 꼭 해보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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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